こちら会社員チャンネルです。どうも皆さん、警備선생님のえちゃんです。今日はすごい方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피부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부는 민동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私は超乾燥肌なので、なんかオイリー肌とかニキビ肌へのお悩み解決があんまりできなかったなと思います。そこで私の人脈ですごい方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韓国のテレビでも肌の専門家として活動なさってて YouTube チャンネルもありますね。例えば민동성さんのアドバイスで肌がこうだった方がこうなりました。皆さんもな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よ。 일단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얼굴이 붉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아니면 모공이 조금 넓고 피지 분비량이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2시간 안에 펼쳐 흘러나온다. 그런 분들은 지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저는 얼굴이 붉고 모공은 좀 큰 것 같은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 모공이 큰 사람들의 표준은 이 정도구나. 민감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열이 항상 여기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선이 열리면서 한 선이 이제 땀샘이에요. 땀샘과 동시에 피지선, 모공이 열려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나는 모공이 열려 있는데 피부는 붉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배출시키려고 모공과 한 선이 열려져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지성 피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피부가 지성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시면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게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열감으로 모공이 열린 거를 얼굴에 기름이 올라온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겠네요. 맞습니다. 내 피부가 수분이 한 선도 열리고 오일도 열렸는데 땀은 이렇게 기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일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 쥐성 피부야 해가지고 민감한 피부에다가 막 자극적인 뭐 아하, 바하, 그 다음에 뭐 티트리 추출물 그런 것들 바르기 시작하잖아. 나 쥐성 피부니까.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진정의 알란토인이라든지 피부 진정에 좋은 뭐 펩타이드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어주면은 내 피부가 진정되고 있어, 열기가 빠져나가고 있어 하면서 모공이 오히려 넓어졌던 게 줄어듭니다. 네. 지성이나 복합성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보내주셨을 텐데 네. 이게 굳이 지성 복합성이 아니라 민감성의 문제일 수도 있었겠네요. 피부가 붉으시다면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자기 본인의 피부 타입을 어떻게 진단을 하면 좋을까요? 알칼리가 아닌 세안제가 있잖아요. 뭐 닥터지라든지 마녀공장에 있는 제품들이 그래도 약산성이고 좀 순하거든요. 그런 성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세안을 하고 났을 때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2시간 한번 이렇게 버텨보세요. 그걸 어떻게 버텨? 건조한 피부는 지금 벌써 이렇게 말만 해도 아프잖아요. 지성 피부는 안 아파요. 냅두면은 기름이 나오네, 기름이 나오네 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T존, U존의 기름이 나오는 양과 기름이 나오지 않은 양을 따져가지고 이제 지성 피부, 건성 피부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성 피부가 모든 피부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피부 건강도 좋고요, 탄력도 좋고요, 노화도 잘 안 되지만은 문제가 딱 하나 있어서 그렇죠. 니키비. 그 점만 아니면 정말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일본은 이 기후가 습하다 보니까 네. 번들거리지 않으려고 막 저기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수분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얼마만큼인지. 기름이 올라오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기름을 바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수분 크림도 사실 이분들한테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오로지 수분 젤 있죠. 오로지 수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품, 그런 제품만 바르셔도 내 피부에 있는 피지와 결합이 돼서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춰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피지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분 크림 아니면 조금 크림 아니면 이제 오일을 살짝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분과 내 피부의 유분과 결합이 되어서 모공이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좁쌀 여드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고름이 생기는 계속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죠. 화장품 하면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사실 기름종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기름종이의 원조들이 게이샤 분들이 얼굴 다 분칠을 하시잖아요. 근데 피지가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이게 다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름종이입니다. 그래서 기름종이의 원조는 사실 일본이고 일본에서의 원재료도 다 일본에서 가지고 올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게 일본인데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랑들을 받고 있죠. 기름종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기름종이를 20살 넘어서
전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의 기름종이라고 하면은 클리는 클리어, 파란색 필름 타입과 그리고 또 DHC, DHC 이제 종이 타입, 조잉 타입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가스비. 회색에다가 이제 파우더까지 들어가 있는 네. 그게 세 개가 세 종류인데 저는 종이 타입이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필름 타입하고 가스비 쓰니까 피부가 더 아프셔가지고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진짜 이거는 현명하게 잘 하신 거예요. 속설이 있었어요. 기름 종이를 사용하면 모공이 더 넓어진다. 그래서 이제 기름 종이가 한국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수분이 없어지면은 모공이 자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분비를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모공이 넓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필름 타입과 파우더 타입처럼 얼굴에 유분을 싹 가져가는 그런 제품들을 쓴다면은 모공이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공 왜 이렇게 넓어졌어? 완전 귤껍질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 기름 종이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파우더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종이 타입. 기름 종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크림을 발랐는데 선크림의 크림이 사실 좀 묵직하고 되직하잖아요. 그때도 기름 종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오일을 그냥 컨트롤하고 수분을 남겨둔다 라고 했을 정도로 활용성이 높은 제품이에요. 왜냐면 거기다 파우더 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뽀송뽀송은 해지겠지만 쪼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피부에서. 근데 기름 종이로 탁탁 그거를 가져가면은 선크림을 발라서 생기는 트러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기초 화장품 끝나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화장품이나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5시간 뒤에, 우리가 만약에 8시에 화장품을 발랐으면은 이제 1시죠. 1시에 밥 먹고 기름 종이하고 수정 화장하고, 그 다음에 또 5시 뒤인 6시에 기름 종이하고 퇴근하고. 만약에 내가 기름 종이 하기 귀찮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 6시에서 7시 사이에 트러블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팩트로 수정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미스트까지 뿌려주시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 미스트는 이제 유분성 별로 없는 워터 타입 미스트를 슉슉슉. 지성 피부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건성 피부들 같은 경우도 기름 종이는 꼭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분 타입이 있는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PG는 이제 요소라든지 그런 성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줌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분들이 PG에서도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내 피부에 머물고 있으면 자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걷어내 주는 게, 클렌징을 한번 해주는 거죠. 油取り紙。おすすめです。そしてオイリー肌の問題点、お悩みといえば角質がめっちゃ浮き出る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関してもどうやってケアすればいいのかちょっと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여기 건성 피부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성 피부는 기름이 져 있잖아요. 못 떨어져. 붙잡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에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는 모공에서 이 바깥에서 이제 각질이 이렇게 어루워져 있으면,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여드름 씨앗인 화이트헤드가 거기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드름 피부의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각질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각질 제거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요. 지성 피부는 장점이 하나 있죠. 튼튼합니다, 피부가.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도. 지성 피부는 편해요. 건강한 피부이기 때문에 조금 자극이 강한 스크럽 타입의 각질 제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럽 타입의 각질 제거제를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은 피부가 매끈해지고. 저 질문이요. 네. 스크럽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알갱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알갱이 입자들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살구씨라든지 포도씨앗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얼굴에 사용하기에는 좀 자극적이에요. 왜? 녹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설탕을 추천드리거든요. 설탕 타입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 볼, 그 다음에 턱에다가 이제 이거를 나눠서 바르신 다음에 중지하고 약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롤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지성 피부라도 이렇게 자극이 강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문대시면은 피부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사용해서 하시면은 훨씬 부드러워.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들이 일주일에 2번 저녁마다 이렇게 스크럽을 이용해가지고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 피부들이 이쪽에 블랙헤드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블랙헤드를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데 해가지고. そして皆さんのもう一つのオイリー肌、混合性肌、ニキビ肌のお悩みってお鼻周りの黒ずみだったんですよ。それの解決法をちょっと聞いてみましょう。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블랙헤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속까지 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공 옆에 있는 게 이제 피지선이에요. 네. 피지선에서부터 피지가 분비돼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병목 형상이라 그래가지고 막히거나 아니면 각질이 끼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밑에서 뭉쳐 있어요. 그래서 밑에 피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선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실제로 짜보시면 알죠? 안쪽이 노래요. 그렇죠. 그래서 피지는 밑에 피지선에서부터 분출돼서 올라오는데 이제 위에 있는 이 피지 부분이 오일 성분이다 보니까는 공기에 산화가 되어가지고 까맣게 변한 게 블랙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하얀색으로 각질이 낀 상태예요. 블랙헤드하고 화이트헤드는 친구, 그냥 위에 머리만 다를 뿐이지 밑에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블랙헤드도 짜면 노랗게 나오고요, 화이트헤드도 짜면은 노란 피지들이 나옵니다. 블랙헤드하고 근데 화이트헤드는 문제점이 각각 다른데요. 이제 코 부분이랑 볼 옆에 생기는 게 블랙헤드고 얼굴 전체에서 생기는 게 화이트헤드잖아요. 근데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모공을 넓힙니다. 모공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초장이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이트헤드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 여드름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을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블랙헤드하고 화이트헤드 때 없애버리는 게 좋지, 넓은 모공과 여드름이 이미 진행이 되었을 때는 없애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어떻게 없애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일과 스크럽, 그 다음에 이제 피지 제거제기를 가지고 왔어요. 안쪽에서 나오는 피지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 성분들이에요. 지용성, 즉 기름에 녹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식용유나 바세린도 다 되긴 하는데 걔들은 나중에 닦는 게 좀 힘들어요. 알칼리로 좀 뻑뻑 닦아야지 오일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자극돼서 붉어지고, 그럼 또 다시 피지가 생기고, 그럼 또 다시 모공이 열리고, 그럼 또 블랙헤드가 가득 차고.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만 살짝 녹여요. 밑에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스크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갱이를 이용해 가지고 깎아내는 건데요. 효과는 되게 좋아요. 블랙헤드도 하고 나면 와 진짜 다 없어졌네 라고 할 정도로 효과는 좋은데, 피부에도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줘가지고, 그리고 가장 문제인 블랙헤드의 밑부분을 깎아낼 수가 없거든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블랙헤드 제거할 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아하를 이용해가지고 녹이는 아쿠아 필링 하면서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지 제거기가 새로 나왔어요. 피지 제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압으로 이제 뽁 해가지고 뽑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도 나오는 제품이에요. 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주면 뿌리까지. 그래서 화장품도 좋지만은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거기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찾으신 다음에 시행해 보시면은 블랙헤드는 정말 많이 없어질 수 있다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초음파 워터 필링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죠. 근데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셔서 못 하시잖아요. 자주는 못해요. 네. 쓰라리죠. 네. 하고 나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각질 제거를 하는, 이 볼 쪽에 살짝 각질이 올라왔을 때 저는 목 쪽에 하는 거 좋아해요. 목에도 이제 각질이 이제 살짝 있으니까. 저 엄청 많아요. 코 부분에는 이렇게 압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을 할 수가 있죠. オイリ肌混合性肌ニキビ肌のもうすごいお悩み、メイクが崩れます。これ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이제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에서 계속 피지가 분비되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메이크업 베이스, 얘네들은 또 지용성, 피지에 약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흐물어지고 어느새 보면은 메이크업 안 한 것 같네? 또 그런 상태에서 요즘 또 마스크까지 끼고 있잖아요. メイクが崩れると言ってスキンケアを減らすという方法どう思いますか？ 토너만 이렇게 바르면은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그리고 모공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피지 분비가 계속 돼서 그래도 나는 보습제를 바를 수가 없어, 왜냐면 지워지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프라이머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좋잖아요. 근데 피부에는 엄청나게 자극적이에요. 아하, 실리콘이랑 뭐 이것저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이 선크림, 메이크업 그리고 이 모든 화학 성분들이 피부 속에다 들어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보습제가 내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막이다. 안정적으로 내 피부에 친화적인 수분 크림까지는 발라주시면은 얘네들이 수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피지도 나오는 데 줄어들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나 이런 친구들도 밖에 나다니거나 마스크에 벗겨지는 것보다는 피부에 오랫동안 접착할 수 있게 접착제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 다니실 때는 수분 크림까지는 바르시고 그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확실히 모공도 작아지고 피지도 줄어들고 그 여드름도 덜 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私オイリー肌だからメイクの上にパウダーめっちゃのせますという方も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んなにパウダーをガンのせ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メイクがまた崩れちゃいますという悩みもありました。 파우더가 피부에 있는 피지를 쫙쫙 빨아먹어요. 네. 쫙쫙 빨아먹으니까 얘네들 피부 같은 경우에는 미치는 거예요. うん 아무리 내가 피지를 내뿜어도 うん 다 먹어버리네? うん 근데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피지밖에 없는데 うん 어떻게 하지? 더 많이 내보내야겠다. あ 모공을 더 넓혀야겠다. あ 피지 분비량을 늘려야겠다. あ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난 왜 이렇게 건조하지? 나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너무 공격받아. 약해진다 하면서 얇아지죠. あ 그래서 이 피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민감 피부, 홍조 피부, 아토피 피부, 그리고 여드름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 바로 파우더를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냐면 방송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6시간, 8시간 내내 수정을 못하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 분비로부터 내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게 파우더. 고종력은 엄청나게 강하지만은 일반인인 분들이 굳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후유증이 큰 메이크업 기법이라고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우더는 약간 번들거리는 부분에만 브러쉬로 쇼쇼쇼쇼쇼 하는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기름 종이를 한번 사용을 하신 다음에 수정 화장을 이렇게 얹으시고 그 다음에 미스터 이렇게 뿌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분들이 왜 모공이 넓어졌는지 그리고 특히 맨날 여기만 넓혀져서 와 그럼 이제 물어보죠. 메이크업 뭐 사용하세요? 파우더. 아. 팩트 막 이런 것도 이렇게 가져오시니까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지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얼굴에 피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못 견디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견디셔야 돼요. 왜?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은 애지 얘가 나쁜 애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피부에서 피지가 나오는 거 조금만 이제 용납해 주시고 기름 종이로 살짝만 걷어주시는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파우더 파운데이션 aka 트윈 케이크에 대한 민동성님의 의견 어떠신지? 저희가 만약에 화보 촬영이라든지 그다음 방송 촬영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케이크 파운데이션 한 다음에 파우더까지 얹어야죠.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그냥 좀 애인하고 데이트를 한다던가 친구들하고 놀 정도 그 정도에서는 그냥 가벼운 파운데이션 있죠. 그 정도 하나만 바르시고 나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고 문제성 피부를 많이 다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정관념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실리콘 오일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가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뭐 일반인들은 와 광택나 이쁘다 와 정말 이제 모공 하나 없어 번질번질거려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피부에다가 그걸 왜 발라 막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 당연히 피부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고 내가 파괴가 되려면 그래도 이 중요한 날 파괴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そして最も難しい問題いってみましょう。ニキビ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 진짜 염증성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알면은 진짜 여러분들도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쉽다고요? 염증 여드름이 저는 솔직히 염증성 여드름이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피부가 뭔지 아세요? 내 말 안 듣는. 진짜 아토피하고 여드름 피부까지는 편해요. 근데 이제 생활 패턴 깨지신 분들 있죠. 간호사, 소방사, 그 다음에 경찰관, 상하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관리하기 힘들었고요. 오히려 학생, 그냥 직장인 분들은 너무너무 관리하기가 쉬운 게 바로 여드름 관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생활 습관. 생활 습관. 그럼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렸어요. 뭐죠?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 맞아요. 화이트헤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각질 제거제 하나만 잘 사용해서도 내가 화이트헤드 때문에 생긴 염증들은 다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2번째가 문제죠. 생활 습관. 네, 면역력입니다. 생활 습관, 식습관에도 연관이 너무나도 깊은
친구죠. 우리 피부에는 항상 여드름균이 살고 있어요. 여드름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름진 거 좋아. 아하. 우리 피부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애들은 피지선. 맞아요. 그 피지선에 나오는 피지들을 갉아먹고 거기다 똥을 싸요. 그 똥이 모낭 벽에다가 자극이 되어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염증, 바로 여드름입니다. 그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올라오지 마 하면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우리의 면역 체계. 바로 그 어떤 친구들이냐면 생활 습관과 식습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먹어주는 걸로는 또 비타민을 먹어주면 또 이 면역력이 높아지죠.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거 했을 때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일찍 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이 모든 게 다 면역력과 관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민한 사람보다 덤덤한 사람들이 확실히 피부도 빨리 좋아져요. 트러블 났네? 이러시는 분들 있죠. 너 여기 생겼네. 야, 너 여기 생겼다 그러면 그런가 봐. 어쩐지 아프더라.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덤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면 나중에 보더라도 여기 벌써 빨리 회복이 되니까는 딱 좋아지는 거거든요. そしてニキビの跡が結構色素沈着っぽく残ってそこがお悩みだっていう方もいました。 일단 한번 피부가 연약해진 상태잖아요. 한마디로 상처가 났던 거잖아요. 일단 그런 상태에서 햇빛이 닿거나 보습이 안 되면은 흉이 져버리고 크레이터가 생겨버립니다.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네? 그건 내가 알아서 보호할게 하면서 그냥 피부가 엉겨지면서 복원이 되거든요. 대충 봉합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드름 자리에다가 이제 바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위로 이렇게 딱 한 이유가 뭐냐면은 흉이 안 남게 안쪽에 있는 상처를 딱 뽑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뭐 면봉으로 이렇게 억지로 짜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일자가. 맞아요. 그러면 그거 접합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접합이 되는 거예요.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안 좋은 애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 건조, 자극입니다. 자극? 티트리 오일이라든지 거기다가 치약을 하면은 빨리 좋아진다 막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져 가지고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흉터를 빨리 좋아지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회복시켜 주고 싶다면은 선크림 발라주시고 비타민 챙겨 드시고 보습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쫀득쫀득한 상태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세안하기 직전까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습층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안 날아가요. 그냥 이렇게 피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렇게 쫀득쫀득. 만약에 이게 미끌거린다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버석거리면서 이제 건조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보습제 역할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지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딱 이 정도의 보습감이 있을 때 어떠한 메이크업 제품들이 들어와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기 중에서도 내 자신을 자극하는 애들이 있어요. 활성산소들이라고 나를 늙게 하는 요소들이 여기에 가득하거든요. 이것들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도 얘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화장품의 보호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쩔 때 피부가 쫀득쫀득할 때. ニキビができたところに同じ場所にまたニキビができるという現象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여드름균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드름균을 모두 쫓아내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 비타민 먹고. 비타민 먹고. 지루성 피부염을 가지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식사 안 하세요? 저 그냥 과자 먹었어요. 저희 커피라도 한 잔 먹어요. 저 까라멜 마키아토 먹었는데. 오늘 몇 시에 주무세요? 오늘 한 새벽 3시에 잤나? 생리도 불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과자 먹는 것보다는 방울토마토를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먹는 것보다는 그냥 서브웨이 먹어주고. 까라멜 마키아토 먹는 것보다는 이제 아메리카노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난데도 안 생기고 면역력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今回は韓国の肌の専門家さんミンドンソンさんにお越しいただいて皆さんのニキビ肌、混合性肌、オイリ肌への悩みを解決してもら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がまたまた会いたい韓国のクリエイターさんいたらコメントで教えてください。では皆さん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ン。